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이쪽 유튜브 쪽도 잘 들리시죠? 네, 리소님 잘 들리시면 여 크세노프님하고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자, 일단 콜럼버스님하고 대박이다님 어서 오시고요. 플러스 웨이브님, 아프로님, 후니맘님, 그리고 좋은생각님, 다트오일님, 그리고 진주님도 어서 오시고요. 행운의 날개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리소님 잘 들리시죠? 네. 리소님, 크세노프님, 그리고 뚜시님도 어서 오시고요. 신진웅님, 그리고 오크님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돌멩이님, 그리고 뽀야님, 레몬트님, JS1224님, 네, 운이좋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우리 같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다음에 종로 종사관님, 팅이님, 그리고 승아님, 오늘 지수님, 네, 수누피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일곱집 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밀렸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에서 좀 운봉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이제 그거의 4분의 1 정도죠. 딱 정확히 4분의 1인데 0.53% 네,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해서 좀 걱정들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지수가 좀 빠진 이유와 그죠? 현재 그 중요 체크 포인트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주 테마주들 그죠? 매매하실 때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보죠. 자 일단 그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빠졌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지금도 차분히 잘 들으시고 마음을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잘 이렇게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좌 요즘에 그 주린이 분들 또 많이 늘으셨는데 뭐 주린이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이렇게 주식 하시던 분들이 더 중요하시거든요. 네, 이분들이 다 선배님들인데 그렇죠? 네. 이 주식을 그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계좌 관리가 아닙니다. 보통 계좌 관리, 종목 관리,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 뭐 현금 관리 이런 걸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마음 관리입니다. 내 마음 하나 못 다스리는데 내 계좌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심리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지수가 좀 빠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항상 주식시장은 그때 그거에 맞춰서 잘 대응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자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좀 했는데 자 이럴 때는 항상 내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해서 걱정이 되시면 우리나라 말고 옆에 나라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이랑 중국인데 오늘 일본 증시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 보시면은 오늘 0.5%, 0.9%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올라가는 거 없죠.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냥 그냥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큰 차이가 없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오늘 중국 증시 얼마 빠졌냐면 중국 상해 증시는 1.5% 하락했습니다. 예, 구름 풍차님 어서오세요. 보시면 어때요? 그쵸?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오늘 항생지수 여기도 좀 2.5% 급락했어요. 그쵸? 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죠? 네, 큰 차이 없죠? 네. 우리나라만 안 좋아서 많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도도 보시면 오늘 좀 빠졌고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옆으로 그냥 돌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하락은 그냥 어제 올린 거 그냥 원위치 시킨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이렇게 마음 심리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 생각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냥 안 좋은 것만 갖고 나와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비관론자들 이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비관론자들한테는 되게 존칭 쓰기도 싫어요, 솔직히. 하도 이제 나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진짜 존칭 쓰기도 정말 싫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오늘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뭐 뉴스도 많이 나왔겠지만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 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서 잠깐 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건데, 자 보세요. 최근에 그 주린이들이 새롭게 많이 늘었죠, 그죠? 근데 이 새롭게 늘은 주린이들은 뭘 사시냐면 대형주를 많이 삽니다. 이 얘기를 제가 저녁 방송 때도 여러 번 했었죠, 그죠? 네. 비교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죠. 지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폭락했을 때 있죠? 작년 3월달에 이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급락을 보고 여기 네, 요럴 때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이분들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동학개미라고 아주 멋진 이름을 이제 붙여줬었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거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때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하고요,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 이분들은 폭락한 걸 보고 용기 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지금은 뭐냐면 주식이 폭등하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다 똑같은 성향은 아니시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때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동의를 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최근에 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향이 다르다고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향이 달라요. 한번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향이 다르다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왜 1번까지 찍어보라고 제가 했냐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호흡이 가빠요. 바쁘다고요. 뭔가 바쁘고 호흡이 가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조바심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주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시라고요. 이 얘기를 왜 먼저 하고 시작하냐면, 이 당시에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대부분 개별주 테마주였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네. 이 당시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개별주는 테마주였어요. 지금은요, 대형주 많이 합니다. 물론 개별주 테마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형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보려고 했던 걸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 얘기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잠시만요. 네.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얼마나 많이 팔았냐면요,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가까이 팔았어요. 많이 판 거냐고요? 네.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평상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판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세게 하죠, 억양을. 네, 진짜요.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평상시에 비하면요. 기관은요,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예요. 이 수치만 보면, 제가 오늘 낮에 그래서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한테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다고요. 네, 그 정도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요. 진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걸 보면서 선생님 조정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조정 나오는 거 아닌가요? 예, 나오긴 나와요. 조정이 오긴 오는데 어디에 조정이 오냐면 이분들이 많이 판 거에서 조정이 오겠죠, 그죠? 그렇죠? 네. 이분들이 많이 판 거는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업종별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있죠?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뭘 많이 팔았냐면
대형주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잘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중소형주는 특히 소형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테마주들은 대부분 소형주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테마주 있죠? 그거는 거의 90% 이상 소형주예요. 그게 제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세요? 네. 코스피 쪽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대형주를 많이 팔았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소형주 판 거 보면 자, 기관이 오늘 대형주 2조 원 팔았죠? 그쵸? 근데 소형주 얼마 팔았어요? 200억. 그러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어디서 오겠어요? 소형주에서 오겠어요? 대형주에서 오겠어요? 대형주에서 오겠죠. 중형주도 별로 안 팔았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 300억 팔았고요. 소형주는 200억 팔았어요. 근데 뭔 걱정이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수만 빠지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예, 제발 조정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요. 대형주가 가다가 꺾이면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주가 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 지난달부터 계속 해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개별주 테마주 장세 와야 큰 돈을 버시는데 그러려면 대형주가 꺾여야 된다고요. 그 대형주가 이렇게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긴 했지만 대형주에서 많이 팔았고 중소형주는 거의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개인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분들을 걱정하셔야 돼요. 이 물량을 받아낸 이 개인들을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되셨나요? 네. 아셨죠? 이거 걱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걱정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걸 다 받아냅니까? 네.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 중에 신용도 많이 쓰시는데 그분들 대형주에서 많이 썼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기관은 현물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선물은 많이 샀어요. 선물이 뭔지 아세요? 현물과 선물의 차이는 뭐냐면 현물은 지금 거래되는 주식을 현물이라고 해요. 현재 거래되는 거니까. 선물은 뭐 앞으로 이제 그 미리 선물 미래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기관은 현재 주식은 팔았어요. 근데 미래 주식은 샀다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 외국인은 콜옵션을 샀어요. 콜옵션이 뭔지 아세요? 네, 상승에 베팅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선물이랑 콜옵션 산 거 보면 상승이나 아니면 미래의 상승, 미래에 베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주식은 많이 팔았죠. 그걸 개인들이 샀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뭘 팔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올라와서 수익 많이 난 거를 수익 실현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조정이 올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물량을 받아낸 이 개인들을 걱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매집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흔들거리고 불안해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잘 내실 수 있거든요. 맨날 지수만 조금 꺾이면 조정 온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정작 매집을 해야 될 때 있죠. 다 털렸어요. 네. 상승 초기에 털리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손절 때리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털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좀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기는 했는데 거의 대부분 대형주 팔았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네. 잘 이해되셨나요? 네. 안 어려웠죠, 그죠? 예, 대박이다님도 어서 오시고. 네. 아침이란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좀 편안하게 하시라고요. 네, 또 걱정하실까봐 오늘 밤에 뭔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이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저런 식으로 지금 대형주 쪽에서 수익 많이 난 거를 이제 자꾸 저렇게 수익 실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피 지수는 대형주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대형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대형주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볼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자꾸 차익 실현을 하면 그리고 그 종목들은 그렇죠. 조정을 좀 받겠죠. 왜냐하면 과열됐으니까
꺾여야 되잖아요, 그죠? 조정을 좀 받겠죠. 그럼 코스피 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겠죠. 막 코스피 지수 이렇게 급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뭐 사고 있냐면 지수가 살짝 떨어질 때 올라가는 대형주들을 또 사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안 가르쳐 드려요. 근데 지수가 살짝 이렇게 꺾일 때 올라가는 대형주들이 있는데 그걸 사고 있다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과열된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겠지만 뭔가가 또 올라와서 지수가 그렇게 급락 나오는 거는 막아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는 좀 부드럽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간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누를 거예요. 설령 주가 지수가 떨어져도 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천천히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지수가 살짝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거기에서 코스닥은 여기에서 바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처음엔 같이 떨어져요. 코스닥도 처음에 같이 떨어지는 척 하다가 코스피 지수가 뭐 매달 떨어지진 않겠죠.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딱 들겠죠. 반등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갈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처음에 왜 같이 떨어지냐면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조정이다 이제 그러는 이제 비관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말에 속아서 속은 개미들이 있겠죠. 그 개미들이 그래 이럴 때는 현금을 만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라고 하면서 주식을 갖다 던져요. 그러니까 투매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살짝 같이 하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집을 잘 해놓으셨고 세력들도 매집을 잘 해놓은 주식도 순간적으로 5%, 10%, 심하면 15%까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불안한 개미들이 주식을 던지거나 투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떨어졌다가 지수가 딱 돌아서는 순간 같이 팍 올라오면서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고 아직 급등할 재료가 남아 있다면 그리고 회사 기본 펀더멘탈이나 이런 기초가 튼튼하다면 그냥 가지고 계세요. 주식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이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도 낚시를 참 좋아했는데 낚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낚시 진짜 잘하는 사람은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나오는 자리에 앉아서도 고기를 잡아요. 집중해서. 그 사람이 고수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건 고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주식 시키잖아요. 주식을 시켜보면 똑같이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왔다 갔다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단기했다가 스윙했다가 중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정신도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원칙을 지켜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나 전략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수정할 수는 있지만 큰 기본 틀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제 대형주들을 좀 눌러야 돼서 살짝 하락할 때 코스닥도 잠깐 하락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자리 지키세요. 아셨죠? 네, 그래야지 돈 벌어요. 그리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매집을 잘 해놨는데 수익이 쫙 난다 그러면 수익도 챙기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계좌를 돌리시면 단기를 좋아하시건 스윙을 좋아하시건 수익들이 많이 나실 겁니다. 좀 이따가 우리 회원들 매매일지 제가 2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분은 단톡방 있죠? 단톡방 계좌도 올려주셔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데잖아요, 그죠? 이거까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돈 되게 많이 버셨어요. 적은 돈으로 많이 버셨어요.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단톡방 계좌를 보여드린 적은 없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적은 돈으로 많이 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누르잖아요. 살짝 누르면 개별주 테마주 어차피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은 대형주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개별주나 테마주를 하실 때 어떤 게 좋냐면요. 자,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살짝 눌릴 때, 그렇죠? 네, 살짝 눌려서 돌릴 때 있죠. 이때는 이제 어떤 테마주가 잘 가냐면 바이오 괜찮아요. 네, 바이오주 괜찮습니다. 바이오주가 그래도 좀 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어째
올 여름까지는 최소한 올 여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또 네, 보니까 확진자 수는 많이 줄었는데 또 뭐 변종 바이러스 얘기하면서 또 언론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 보니까 네,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있겠어요? 치료제 개발이나 아니면 뭐 백신 개발 이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죠? 네. 거의 뭐 코로나 관련된 거는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이제 치료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이 뭐 하겠어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겠죠, 그죠? 그럼 임상 1상, 2상, 3상 뭐 발표가 나오겠죠, 그죠? 바이오주들은 이제 그런 기대감에 급등할 수 있으니까 바이오 쪽에 관심 있으시면 그쪽 관련주들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바이오주는 그렇고. 근데 이제 바이오주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이제 세력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종목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2월 달 들어가면은 올해 3월 달에 이제 회계감사 그 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좋은 기업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실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기업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정말 차트만 보지 마시고요. 네, 어디 토론방에 있는 그냥 그런 걸만 보고 하지 마시고 이 기업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기업 분석하고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2월 달이나 3월 달에 한 대 맞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는 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네. 괜찮긴 괜찮은데 종목을 잘 사셔야 되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큰일 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바이오 기업 중에 부실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게 단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바이오보다 더 좋은 건 대선주예요. 제가 대선주 얘기를 그냥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방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방은 대선주만 하는 방이 아니에요. 네. 대형주도 일부 하고요. 개별주 테마주 중에 이제 실적, 가치주, 저평가된 종목도 같이 공략을 해요. 그리고 뭐 정부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도 하고요. 미래 기술과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도 해요. 네. 다 두루두루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대선주를 요즘에 이제 이게 가장 수익 내기가 좋으니까 대선주 추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요. 내면서 계속 매집을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이재명 후발주자 중에 상한가 갔다 온 게 있어요. 종목 공개할까 했는데 공개 안 하려고요. 네, 상한가 갔다가 풀려가지고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재명 관련 후발주자로 오늘 상한가 갔다가 온 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대선주를 계속 왜 추천을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그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방금 지수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개별주 얘기하죠?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누르거나 약간 할 때 있죠. 네. 지수가 약간 심심할 때, 지수가 급등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때 애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장 잘 가는 게 대선주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주는 지수랑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예전에 안철수 테마주 옛날에 10년 전에 안철수 씨가 이제 정치권에 처음으로 등장하셨을 때 그때 그분 테마주가 200개가 넘었었어요. 막 진짜 그때 저희 방에 하루에 상한가가 막 8개, 9개, 10개씩 나왔어요. 맨날 상한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안철수 테마주들이 상한가가 진짜 수십 개 막 쏟아져도요. 지수 안 올라갑니다. 코스닥 종목들, 그 소형주 테마주들 아무리 상한가가 많이 나와도 지수 거의 못 움직입니다. 아세요? 못 움직여요. 지수랑 거의 상관이 없는 게 대선 테마주예요. 근데 바이오는 지수랑 상관이 있죠. 그렇죠? 네. 바이오가 급락하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해요. 바이오가 급등하면 코스닥 지수 급등하고요. 대선주는요. 대선주 수백 개가 왔다 갔다 해도요. 안 움직입니다. 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지수가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막 급락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힘없이 돌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대선주만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계속 대선주 얘기를 작년 11월 달 그때부터 계속 했던 3개월째 11월, 12월, 1월 3개월째 얘기한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알아들으세요. 네. 그래서 대선주 얘기도 많이 했죠, 그죠? 네. 정확하게 이제 공략하는 법도 많이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래요. 대선주 위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시면 올해 그 뭐예요? 서울시장 선거 끝나면 바로 대선이에요. 이게 이어져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2018년, 2012년도에 있었어요. 이거 안 해본 거 같죠? 2012년 4월달이 2012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었고요. 그해 12월달, 즉 8월달 8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 있었어요. 올해도 거의 차이 없잖아요. 올해는 이제 4월달에 중요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있고 그 다음에 3월달이죠. 네. 그러니까 11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앞에서 해봤다니까요. 대선 테마주 중에서 정책주가 언제부터 급등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그때 신공항 테마주도 다 해봤고요. 그때 딱 10년 전인데 2011년이니까 2011년에 그 수많은 정책 테마주, 대선 정책 테마주들 해봤습니다. 뭐 경제민주화, 무상복지 시리즈들,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뭐 서울 경기도 지역의 그 부동산 관련된 테마주들 그때도 이제 다 있었지만 뭐요 세종시 다 해봤어요. 다 해봤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그 나름대로의 그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대선주를 좀 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본 게임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똑같아요. 대선주 위주로 좀 매집을 많이 해놓으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바이오주는 부실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대선주는 부실 기업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들이 꽤 있다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3월 달에 회계감사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통과를 못하면 그 기업이 관리 종목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 정지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시면 테마주를 주로 하는 세력이라면 그래도 명색이 세력인데 기업 분석 안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자칭 타칭 주식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세력인데요, 그죠? 네. 세력 그것도 머리에 납품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정도의 돈과 정보력과 뭐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기업 분석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잡초 잡아가지고 3월달에 잘못돼가지고 거래정지 당하면 그게 무슨 세력입니까? 동호회 정도 동호회보다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선주 중에 세력이 이렇게 매집을 잘한 종목들은 실제로 기업 가치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마주 하면은 위험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생각이에요.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옛날 70년대, 6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 사고방식이에요. 요즘에 테마주들 세력이 테마주 움직일 때 개잡주 있죠? 잘 안 건드립니다. 봐가면서 봐가면서 이해되셨나요? 공감 가시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몰린다니까요 세력들도. 그래서 극도로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력이 매집된 종목일수록 괜찮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대선주에 그런 것들이 꽤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 조정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공략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지수를 보세요. 최근에 이제 1월달 들어와서 1월 초에만 좀 좋았죠, 그죠? 1월 한 10일 정도까지만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정도 쭉 올린 다음에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죠? 네, 코스피 지수죠. 지금이 이제 1월 넷째 주인데 1월 첫째 주 정도만 뽑고요. 그 다음엔 계속 돌리고 있어요. 3주째 횡보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처음에 여기도 똑같죠. 1월 초에는 이 정도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옆으로 돌리고 있어요. 1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저는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찍은 거에 대해서 아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코스닥 지수 뭐 1000포인트 찍은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죠. 네. 아무 의미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지수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횡보하면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신다 그러는데 우리 형들 매매일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뭐 매매일지 왜 안 보여주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딱 두 분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매일지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 우리 방 에이스죠. 네, 이효님 거 보여드릴게요. 어제 밤늦게 올려주셨는데 뭐 글이 짧으니까 좀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수익 안 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세요. 수익이 왜 안 납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시 돌아온 이희호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그리고 21년 1월 매매일지,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주로 30% 이상 종목들만 만든 매매일지라고 쭉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어제 파셨죠, 그죠? 신라이스지 한 70% 정도 수익이시고, 동원금속 70%, 신라이스지 또 있죠, 그죠? 분할매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뭐 신세계건설 50%짜리, SK이노베이션, 대형주인데 100%짜리 수익 있죠? 네, 저희만 보유 종목이에요. 종무당 바이오 여기 보시면 바이오도 있죠. 105%, 푸드웨어 이거 무상급식 수혜주죠. 40% 수익 나셨고, 모베이스 전자 이게 윤석열 테마주였고요. 현호산업도 올라왔고, 무림 SP 쭉 있죠. 그렇죠? 이건홀딩스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든 수혜주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많이 나셨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이게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수익 낸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저희 방은 이게 라이브형 이제 계좌인데, 라이브는 단기보다는 스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스윙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30% 이상의 30에서 최소 50% 정도의 수익을 내드리려고 하는 게 스윙이에요. 그래서 뭐 단기로도 이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스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스윙은 뭐냐면요, 단기 매매로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손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빨리빨리 돈을 돌려야 되니까 물렸다 싶으면 손절하고 끊고 나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도마뱀 꼬리 끊듯이, 그죠? 네,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도마뱀이 꼬리 끊고 도망가죠. 단기 매매가 그런 거예요.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물렸다 싶으면 꼬리 끊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손절이거든요. 단기 매매를 많이 하시면 좀 역동적이니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손절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수익은 짧죠, 그 대가가. 근데 수익은 뭐냐면 손절 없어도 돼요. 대신에 단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면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런 전고점을요. 그러려면 들었다 놨다를 좀 반복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름에서 길면 한 달? 근데 보통 이제 일주일, 2주일이면 거의 끝나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50% 이상을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좀 더 가져가야 되니까요. 스윙이라는 게 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네.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익을 좀 더 내고 싶다 그러시면 좀 더 가져가는 거죠. 넉넉하게 한 달까지 보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수익은 이렇게 많이 낸다고요. 손절 없이. 시장이 조금만 받쳐주면 더 빨리 나고요. 수익인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0% 50% 수익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방에서 2주 전에 그랬어요. 이재명 주만 날라다닐 때. 네.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거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거의 30% 이상이죠. 네, 이런 수익 내는 겁니다. 단기 매매 평생 해보세요. 이 수익 못 따라잡습니다. 못 따라잡는다니까요. 단기 매매도 재밌는데요. 수익 이거를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큰 돈은 저희 회원들은 단기 매매도 하시고 스윙도 하는데 큰 돈은 수익에서 벌립니다. 단기 매매 왜 하는 줄 아세요? 재밌으니까요. 그래서 수익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갖고 단기 매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윙만 하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조금 하는 거예요. 스윙을 이만큼 하면 단기 매매는 요만큼. 재밌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이번에 이호님이 올려주신 매매일지는 네, 스윙 계좌인데 괜찮죠, 그죠? 네, 괜찮은 게 아니라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 많이 내신 거죠. 정당으로 이재명 관련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대형주가 또 있잖아요. 금호석 이런 것도 있고요. 대형주도 한다니까요. 안정적으로. 네. 굵직굵직한 수익들이 이번 달에는 굵직굵직한 수익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달엔 수익이 꽤 잘 났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종목 수익만 있지만 실제 수익 난 종목들은 이것보다 네, 서너 배는 됩니다. 계좌가 여러 개시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작년 제일 수익이 좋았던 달 수익의 2배를 아직 1월 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달성했다고 하시네요. 그죠? 네. 작년에 수익이 가장 좋았었던 2달보다 1월달 아직 끝나지도 않은 1월달 수익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수가 5도 가도 안 하니까 개별적으로 테마주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셨다는 얘기예요. 쭉 건너뛰어서 여기 보세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힘들던
2018년, 2019년 뿌려둔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수학의 시기랄까요? 요즘은 종목들이 워낙 힘들이 좋아서 그런지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수익이 나네요. 우리 방 회원님들 모두 휴일 때문에 장 열리지 않는 게 그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요. 장도 금방금방 끝나버리고 말이죠.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뜰채로 줍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랬죠? 그냥 뜰채 갖다가 주수시면 된다고.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다고. 네. 네, 보시면 다음에 또 멋진 매매 일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2021년 되세요. 이렇게 마무리하셨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돌멩이님이 매매 일주 올려주셨는데 네. 여기에 그 단기 매매 위주로 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아, 예,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이것도 보세요. 단톡방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방이 그 3개예요. 라이브, 문자. 이건 뭐냐면 둘 다 종목이 스윙입니다. 그리고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단기입니다. 거기는 단기 위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읽어드릴게요. 네. 진검승부 정해온 돌멩이입니다. 저랑 저희 방에서 이제 4년 차시죠 이제. 네. 나의 수익 계좌가 그동안 얼마나 상승하였을까 저 자신 또한 무척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소식을 좀 이따가 전하려고 수익이 1억을 돌파하면 마음을 먹고 올려야지 했는데 빨리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이 멈춰서 겉돌 때에도 지금처럼 그죠? 장이 멈춰서 겉돌 때 아까 지수 이렇게 돌 때도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봐주세요. 제가 수익이 지금도 많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내 덕분도 아니고 우리 또 처음처럼님 계시죠? 처음처럼님 그리고 우리 참이슬님, 이호님, 가치가치님 네, 이런 이제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한방에 있는 회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계좌는 단톡방 종목으로 1분 수익입니다라고 올려주셨죠. 자, 기간이 어때요? 올해죠. 그러니까 1월 4일부터 장이 열렸죠.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예요. 그 날짜로 따지면 20일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냥 지난주까지예요. 지난주 3주. 3주간의 이제 그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건데. 3주간 그러니까 대충 20일이라고 할게요. 20일 동안 주말 포함해서 20일이에요. 20일 동안 얼마 버셨냐면 740만 원 버셨대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돈 갖고 700만 원 벌었느냐? 아니에요. 매수 매도 금액이 4,200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올해 3주 동안 그죠? 한 20일 동안 총 매매한 금액이 4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투자 자금이 아니고 그냥 사고 판 금액이 4천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4천만 원을 20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200만 원 거래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루 200만 원어치 매매했는데 20일 동안 700만 원 버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죠, 그죠? 네, 운이 좋다님. 네, 유료 단톡방 있어요. 네. 저희 이제 1년 회원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궁금하시면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한테 메모 남겨주세요. 네. 막 몇 억 가지고 매매해서 700만 원 번 게 아니라 하루에 200만 원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1월 22일 날 10만 원 버셨어요. 200만 원 거래하셔가지고 이날에 별로 못 버셨죠. 안 버셨죠. 못 본 게 아니라 안 버신 거죠. 그렇죠? 네. 18일 날은 500만 원어치 매도하셔가지고 140만 원 버셨어요. 수익률이 30%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좀 잘리는데 자, 다른 걸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단톡방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이게 이제 완전한 매매일지인데 1월 18일 날은 140만 원 버셨고 14일 날 그렇죠? 얼마 버셨어요? 40만 원. 140만 원어치 거래했어요. 140만 원 거래해서 40만 원 버셨잖아요. 네? 290만 원 매도하셔가지고 그 중에 60만 원 버셨어요. 11일 날은 200만 원 가까이 버셨고 이날은 이제 매도한 게 좀 많으셨죠? 그쵸? 네.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200만 원이라니까. 저희는 단기 매매 이렇게 해요. 손절이요? 원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회원들이 손절 안 해요. 왜? 다 올라오니까. 그게 빠지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기 추천 어디서 하냐면 저 바닥에서 합니다. 저 바닥에서. 맨날 여러분들 급등주 그 추경매수 하시죠? 뒤따라가서 매매하는 거. 최근에 그 1월 19일 날이죠. 추천 나온 게 여기에요. 이날 나갔어요. 단톡방에서. 그러니까 라이브 종목이기도 한데 단톡방에 지난주에 추천했었거든요. 네. 이런 데서 추천합니다. 상한가 오늘까지 치면은 3개였었어요. 아무튼 많이 갔어요. 예, 보기 좋다. 네. 그럼요. 네. 돌멩이님이 또 써주시잖아요. 진짜로 2, 300만 원으로 네, 일부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간다고요. 이런 데서 나가잖아요. 보통은 급등하고 나서 이제 이런 데서 단기 매매 하시죠. 그러니까 힘드신 거예요. 네. 이런 데서 하시면 적은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저기는 단기 하는데요. 그러면 단기 말고 이제 스윙으로 하시는 것도 있겠죠, 그죠? 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스윙 쪽이죠, 그죠? 네. 써놓으셨네요. 12월 달부터 1월 현재까지. 그러니까 아까 이호님하고 똑같은 건데, 똑같은 기간인데, 최근에 이제 여기 수익 난 날짜, 1월 19일 날은 50만 원 보셨고, 20날은 뭐 80만 원, 20일 날은 130만 원. 이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화수, 목금, 이번 오늘, 어제구나, 어제 월요일. 그러니까 돈이 계속 조금씩 버시는 거예요. 2달 동안에 돈 번 게 1,600만 원이시고 지금 투자 금액이 아마 1억 조금 안 되시, 1억 정도 되시나요? 1억 좀 안 되시나요? 네. 얼마죠 지금? 그렇죠? 네네. 그 정도 갖고 하신 거예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네. 본업보다 그죠? 이게 주식이 부업인데 네. 본업보다 부업이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버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언제요? 지수가 돌고 있을 때. 그렇죠? 네. 지수가 돌고 있을 때 그걸 버시는 거예요. 돌멩이님이 되게 좋은 말씀 들어주셨어요. 아무튼 조바심 내시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큰 수익이 온다고 합니다. 저도 큰 장을 한 번도 맞이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대세 상승 큰 장이 아직 경험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편안하게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무척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까지 서투른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우리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해놓으셨죠? 네. 빨리 들어오세요. 뭐 하세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외쳤던 게 뭐예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라 그랬잖아요. 네? 이런 데서 구간마다 속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종목들이 바닥에 널려 있다. 지금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진짜 뜰채로 갖다 뜨면 된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시라.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 회원들은 그거 믿고 쭉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오르건 떨어지건 불안하건 괜찮아 보이건 양봉 나오건 음봉 나오건 세게 올라가건 세게 누르건 간에 우린 꾸준하게 똑같이 합니다. 살 건 사고 팔 건 팝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대선주 랠리가 펼쳐지거나 아니면 일반 개별주 테마 증시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 수익이 이렇게 나다가 이렇게 솟구치는 겁니다. 네, 금두꺼비님도 저희 문자반 회원이시죠? 네, 문자반 회원분들도 잘 따라하고 계세요. 네. 제 방송 듣고 있는 문자반 회원분들 잘 참고하세요. 지금 이 두 분은 라이브 회원이신데 네. 종목은 똑같잖아요. 네? 똑같은데 왜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리딩대로 따라주시느냐 못 따라주시느냐 그 차이예요. 문자반에서도 전문가 믿고 리딩대로 따라주신 분들은요 돈 많이 벌었어요. 문자반 회원이셨다가 돈 좀 버셨다고 라이브로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단톡방까지 가입하신 분들 계세요. 1년 가입하시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무방 회원분들도 잘 들으시고 특히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어주세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예, 금두꺼비니 알아요. 네, 필명. 네, 알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신뢰예요, 신뢰. 네.
무방으로 네. 청취하시는 우리 무상호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특히 문자반 회원분들 제가 저녁 방송 왜 매일 하는 줄 아세요? 이 무방 회원분들 도움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시라고 낮에 방송을 못 들으시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에 금이 가면 그 순간 수익은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여기 회원들 수익 낸 거 잘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라이브 방은 수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원래 이 단톡방이 제가 한 달에 비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얘기해 드릴까요? 단톡방 한 달에 비가 80만 원이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작년 가을까지는 단톡방 있죠? 당기매매하는 그 유료 단톡방이 있는데 한 달에 비 80만 원씩 받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왜 없앴냐면 단톡방을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1년 한 달에 80만 원씩 따로 내고 들어오시든가 아니면 라이브 1년 결제하시는 기존 장기 회원들 그냥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배려해 드렸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내고 들어오는 그건 제가 없애버렸습니다. 왜 없앴냐면 가끔씩 이제 못된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신용 미수질러가지고 종목들 망가뜨려가지고 안 받아요. 네. 기존에 회원분들 보호하려고 네. 여기 돌멩이님이랑 이호님이랑 이런 분들처럼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상한 분들 들어오면 종목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지금의 라이브 1년 가입하시는 분들만 그냥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편안하게 납니다. 네. 이상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라이브 1년 결제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편해요. 종목이 망가지지도 않고 잘 가요. 네. 라이브 종목도 이제 문자반 종목도 잘 가지만 단톡방 종목도 그래서 더 잘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운이 좋다님은 이따가 제가 마치고 연락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지수가 안 움직이고 옆으로 돌아도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보여드렸어요. 회원들 계좌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분발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가장 좋은 건 빨리 들어오시는 거고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들어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믿으면 그 전문가를 끝까지 믿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을 믿고 샀다면 그 종목을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신뢰거든요.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수익은 저 멀리 날개를 달고 헐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내 눈앞에서 사라질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굴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지금은 돈이 안 벌릴 때가 아니라 돈이 잘 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대형주 과열된 대형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살짝 눌리면 그때부터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대형주가 갈 때 빛을 못 보고 있었던 중소형주가 날아가겠죠.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조그만 나무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나무가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나무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을 맞겠죠? 그렇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평생 못 큰다고요. 근데 이 나무가 잘라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게 급성장하겠죠? 이게 바로 중소형 테마주들입니다. 대형주가 이게 너무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꺾어지든지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즉 이게 꺾이면 그 빛이 중소형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소형주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떨어지면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드디어 내가 이제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시장을 믿으셔야 돼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다 잘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계획했었던 그 꿈 이루실 수 있도록 더 노력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계좌 관리는 내 마음부터 편안하게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늦지 않게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네. 내일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